DB금융투자 화성향남지점 윤선우 PB도 자리해 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추격 저점 매수 뭘 볼까요? 저는 오늘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주제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네. 저 스마트시티 대 이제 네옴시티가 아닌 인도네시아 쪽도 한번 보면 좋을 것 수도 같아서. 이전? 예.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어가지고 수도를 이전 못했는데 돈이 생겼죠 이제는 원자재 예. 가격이 많이 원자를 올랐잖아요. 급등하면서 이제 좀 여유도 니켈 같은 거 이런 거 뭐. 여유도 생겼고, 그리고 현재 지금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올 1월 인도네시아 이제 수도를 이제 자카르타에서 이제 누산타라로 이전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게 사실 몇 년 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이제 1월에 통과가 되고, 근데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빨라지네. 이게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뭐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이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지하수를 많이 뽑아다 쓰다 보니까 매년 7.5cm씩 지반 침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비 오면 홍수가 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수도 이전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큰 그림을 보자면 2045년까지 좀 스마트 시티를 계획하겠다는 계획인데, 우선 첫 번째 단계가 24년까지 50만 명의 이제 공무원들의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대통령 군까지 짓는다는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누산타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시를 롤모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세종시와 이제 업무 협약을 맺고 지금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들어와서 지금 연수도 많이 받아가고 하는 상황이라서 한국과의 좀 관계는 조금 네옴시티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이제 G20 정상회담 때 인도네시아와 10건 정도의 MOU를 체결을 했는데, 보시게 되시면은 4단계 중전철, 그리고 이제 현대차와 AAM 도심 간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그 LG CNS와 이제 스마트 시티 설계 부분을 좀 MOU를 체결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그 당일에만 잠시 움직이고 지금 현재는 조금 주춤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보게 되시면은 이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네옴시티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등까지 해서 지금 테마가 거의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아마 순환매적 성격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오늘 누리플렉스요? 좀 전에 뭐가 지나갔는데 지금 뭐였을까? 나 스마트 시티가 근데 이게 스마트 시티 테마를 네. 보기 누리플렉스 뭐 피에스텍 등 좀 이제 전력 관련해서 좀 종목들이 많은데, 마이너스 100%는 뭐예요, 저게? 왜 저렇게 시세가 나왔을까? 뭐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런 종목들 말고 제가 다른 걸로 뽑아왔는데, 네. 어제 보시면 모듈러 주택 쪽으로 조금 많이 시세가 많이 붙었습니다. 갑자기 컨테이너 박스가 이 보시면 이게 사우디에도 가야 되고 우크라이나에도 가야 되고 또 인도네시아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듈러 주택부터 올랐는데, 근데 모듈러 주택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라 최근에 보시면 건설기계 쪽부터 먼저 이제 시세가 잡으면서 차트가 우상향 추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러 주택, 그 다음에 이제 뭐 변압 아니면은 이제 수처리 이쪽으로 조금씩 계속 순환매가 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수, 예. 음용수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어제 보시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 인도네시아 네옴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빠르면 12월, 네. 늦어도 2월까지는 좀 구체적인 수주 성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뉴스를 나왔기 때문에 아마 네옴시티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은 내년 2월까지는 좀 계속 섹터가 순환매 돌면서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인도네시아와 관련돼서 보자면 LG CNS가 이제 좀 스마트 시티 설계를 하기 때문에 LG 헬로비전이 좀 주가를 관심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의 AAM을 보시면은 이제 베셀이 같이 거기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베셀이나 네온테크 UAM. 예, 그러니까 UAM인데 이 말만 살짝 바꿔서 뭐 도심간 이동한다 해서 AAM으로 AAM. 예, 약간 그러니까 VR, XR, AR 이런 느낌으로 약간 언어만 살짝 바꾸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전철 관련해서는 이제 대아TI, 한국종합기술, 현대로템 예,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중에서 탑픽은 시노펙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처리 멤브레인 쪽인데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 이제 실제로 정수처리 그 수주를 한 내역도 있고, 그리고 사우디 쪽에서도 러브콜이 왔고 아마 들어가게 된다면 사우디랑 인도네시아 둘 다 같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블 테마로서는 시노펙스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수 필터 얘기하니까 또 엠바이오니아 생각나는데 엠바이오니 주가 완전히 누워있던데. 자, 시노펙스랑 뭐 비슷하니까 만약에 시노펙스가 움직인다면 같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엠바이오니아.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뜬금없이. 자, 그래서 하여튼 좀 네옴시티의 결국에는 개념이 스마트 시티니까 인도네시아도 쪽도 이제 있다. 수도를 이전한다.
네, 이런 것들. 지금 정부는 사실 그런 성과가 좀 당장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뭐 산업 정책 방향들을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좀 전에 컨텐츠 얘기를 다뤘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는 공시 있고 고지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에 알려주면 도움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동훈 팀장은 또 아까 큰 큰 통해 전략이 있었고 이번에는 좀 섹터 전략. 뭐 사실 이제 오늘 전 방산업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방산. 너무 이제 흔하죠. 사실 이제 최근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한동안 조금 이제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다가 최근 다시 이제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국방 지출의 어떤 증가 국면이라는 측면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2010년도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무기 수출 비중에서 한 0.8%를 차지하면서 순위가 한 17위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뭐 올해는 이제 글로벌 비중 2.8%까지 올라오면서 순위가 8위예요. 이제 그만큼 이제 세계 10위 안에 들어온 뭐 쪽이나 이제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본격적인 이제 무기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고 무기 수출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2010년 이후에 계속해서 한 25억 불에서 한 35억 불 정도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제 올해는 70억 불을 돌파하는 뭐 최근에 뭐 K9 자주포라든가 또 천공투 중거리 대공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그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그 수출의 규모 자체도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국 이제 이런 그 방산주들이 단순히 이제 올해 어떤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향후에 성장성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그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국방 지출이 늘어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코로나19 이제 엔데믹이 이루어지면서 또 이제 민간 항공기 쪽에서의 어떤 그런 그 성장 궤도도 이제 다시 재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그 일련의 그 글로벌 항공사 CEO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에 이제 방한을 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기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항공우주라든가 방위 산업의 어떤 수익 개선에 전반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서 잠깐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UAM이라든가 AAM 그리고 이제 우주 인터넷 이런 산업으로의 어떤 확장성도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방산주들은 저는 뭐 어떤 대응 전략이 그냥 조정을 받을 때 저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 LIG 넥슨 같은 종목인데 LIG 넥슨의 차트를 보시면은 절묘하게 120일 선에서 반등이 나와요. 항상 이렇게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우상향하는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그 지금 방산 업종의 대응을 저는 뭐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해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조정이 나올 때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LIG 넥슨뿐만이 아니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또 현대 로템이라든가 그리고 뭐 한화 시스템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역시 뭐 지금 당장의 주가도 중요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또 이제 더 나아가는 확장성 이런 부분들에서 입각해서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훈 팀장은 방산 쪽을 다뤄주셨고